안녕하세요. 완전합격 제과제빵 저자 김창석입니다. 이번 강에서는 제가 공정에 있어서 배합표 작성, 시험에 나왔던 부분, 그리고 고율배합과 저율배합의 비교에 있어서 배합률에 따른 반죽 상태의 비교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반죽 만들기에 있어서 이제 반죽 온도 계산법이 시험에 많이 나오죠. 반죽 온도 계산법 보도록 하고, 반죽의 비중 계산법, 그리고 반죽의 pH가 제품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pH 제품류, 이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과 공정편에 있어서 배합표 작성에 있어서 배합표를 작성하는 방식에는 크게 추루 퍼센티지와 베이커스 퍼센티지가 있는데, 시험에서는 베이커스 퍼센티지가 이제 시험에 나오면서 그 기준, 백분율의 기준을 어떤 재료로 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재료냐면은 가장 많은 재료이자 주재료인 밀가루가 베이커스 퍼센티지의 주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시험에 나왔죠.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합률에 따른 반죽의 상태의 비교. 배합률에는 우선 이제 고율배합과 저율배합이라고 하는 이 파트는 제과 파트에 있어서도 반죽형 반죽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좀 먼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죽형 반죽에 있어서 밀가루보다 설탕량이 이제 많으면은 이제 설탕량이 많으면 이제 고율배합, 적으면은 저율배합. 근데 여기서 이제 같으면 어떻게 되냐 하는 부분이 이제 간혹 이퀄을 해놨는데, 파운드 케이크가 이제 같거든요. 이거 이제 파운드 케이크가 같은데, 이 같으면 이제 고율배합과 저율배합 중간이 돼 버리는데, 이게 이제 고율배합이라고 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시험에서 그렇게 나온 대로 이제 막 한다고 항상 제가 이제 정리의 기준은 시험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드리죠. 하여튼 저는 이제 시험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하여튼 뭐 교수님마다 좀 다르니까 그 정도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배합률에 따른 이제 고율배합과 저율배합의 그 현상을 보면, 이제 믹싱중 공기 포집 정도를 보면, 먼저 고율배합은 공기 혼입량이 많고 저율배합은 적다. 두 번째는 이제 반죽의 비중이요. 반죽의 비중이라면 반죽 속에 혼입된 공기의 양에 따른 물의 비례값이니까, 물의 비례값.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숫자가 작죠. 숫자가 작으니까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물의 비례값인 1보다는 적은 숫자가 됐죠. 그러니까 비중이 낮다라고 얘기하고요. 공기가 적게 들어가면 비중값이 높아집니다. 물에 가까운 숫자가 되면서 높아져요. 그리고 화학 팽창제 사용량은 반죽 속에 혼입된 공기의 양이 많으면은 그 공기가 이제 팽창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화학 팽창제를 많이 넣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줄인다. 저율배합은 이제 공기가 적게 들어갔으니까 팽창력이 떨어지니 늘려야 되겠습니다. 자, 굽기 온도와 시간입니다. 이제 설탕량이 적으면, 설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착색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설탕량이 적으면 굽는 온도가 낮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굽는 시간은 길어지게 되는 거죠. 굽는 온도가 낮으니까. 자, 저율배합은 설탕량이 적으니까 굽는 온도를 높여야 되고, 굽는 온도를 높이면은 시간은 단시간 되겠습니다. 그래서 굽는 시간은 고율배합은 저온 장시간 오버베이킹 타입으로 구워야 되겠고요. 저율배합은 고온 단시간 언더베이킹 타입. 여기서 오버베이킹과 언더베이킹의 중간에 타입을 넣어서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버타임 베이킹, 언더타임 베이킹, 이렇게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반죽 만들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죽 만들기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이제 구체적인 계산법이에요. 이 계산법을 꼭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찰계수, 계산된 사용수 온도, 얼음 사용량, 조절하여 사용할 수돗물량,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좀 네 가지죠. 꼭 암기하셔야 되겠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찰계수는 결과 반죽 온도 곱하기 6 가로 닫고
빼기 가로 열고 실내 온도 플러스 밀가루 온도 플러스 설탕 온도 플러스 쇼트닝 온도 플러스 계란 온도 플러스 수돗물 온도 가로 닫고 계산된 사용수 온도는요 희망 반죽 온도 곱하기 6 빼기 가로 열고 밀가루 온도 플러스 실내 온도 플러스 설탕 온도 플러스 쇼트닝 온도 플러스 계란 온도 플러스 마찰계수. 여기서 물 온도가 앞으로 가고 위에서 이제 마찰계수 구한 값을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계산된 물의 온도를 어떤 방식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게 좋으냐, 얼음을 집어넣어서 온도를 낮추는 게 좋다라고 해서 얼음 사용량, 이제 그러니까 사용할 물의 양, 계산된 사용수 온도죠. 그러니까 사용할 물의 양에 있어서 얼마 정도를 얼음으로 바꾸면 좋겠냐 하는 계산 공식입니다. 가로 열고 80 플러스 수돗물 온도분의 사용 물량 곱하기 가로 열고 수돗물 온도 마이너스 계산된 사용수 온도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절하여 사용해야 할 수돗물량은 사용할 물량 빼기 얼음 사용량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비중입니다. 비중이라 하면 반죽 속에 혼입된 공기의 양, 물의 비례값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그 물이 기준이 되니까 물을 1로 보고요. 이제 반죽 무게를 나누는 거죠. 이때 이제 물 무게와 반죽 무게를 산출할 때 같은 용기를 사용해서 같은 부피만큼 측정한 다음에 물 무게와 반죽 무게를 구해서 반죽 무게를 물 무게로 나누는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 공식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비중값은 같은 같은 부피의 물 무게 분의 같은 부피의 반죽 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마다 비중이 있어요. 비중. 파운드 케이크 0.75, 레이어 케이크 0.85, 스폰지 케이크 0.5, 그 다음에 롤 케이크 0.4에서 0.45. 그렇다면 여기서 공기가 가장 적게 들어간 것은 레이어 케이크의 0.85, 공기가 가장 많이 들어간 것은 롤 케이크의 0.4에서 0.45. 그러니까 숫자가 적을수록 공기가 많이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죠. 다음에는 그 산도가 제품에 미치는 영향이죠. 이제 반죽의 pH 산도죠. 그래서 이제 우선 뭐 pH라고 하는 것은 수소이온 농도입니다. 수소이온 농도 1에서 14로 이제 표현을 하고요. 뭐 7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중성, 1에 가까워지면 산성, 14에 가까워지면 알칼리성. 그래서 1에 가까워진 pH를 알칼리도가 높다. 14에 가까워진 pH를 죄송합니다. 1에 가까워진 pH를 산도가 높다. 14에 가까워진 pH를 알칼리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산도가 이제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에 제품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이것은 이걸 좀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pH가 제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우선 단백질 응고에 관여를 하고요. 두 번째는 당의 열 반응에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산의 독특한 맛이 있고, 산성의 독특한 맛이 있고, 신맛이죠. 그 다음에 알칼리도의 독특한 맛이 있어요. 비누맛, 뭐 이런 맛이 이제 제품에 이제 미치게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해하고 내용들을 보시면 참 좋습니다. 자, 우선 먼저 산이 강한 경우 단백질을 응고시키니까 부피가 작아요. 부피가 작으니까 기공은 너무 곱고요. 그 다음에 산은 당의 열 반응을 늦추니까 껍질색이 열이고, 그래서 껍질색이 열이니까 향이 연하고, 그리고 이제 산성이 강한 식재료는 신맛이 나죠. 그래서 톡 쏘는 신맛. 그리고 이제 제품이 부피가 이제 빈약한 이렇게 되는 거고, 알칼리도는 반대로 단백질을 연화시켜서 부피가 크고요. 그래서 부피가 크니까 내상을 잘랐을 때 기공이 크죠. 거친 기공. 그 다음에 당의 열 반응을 촉진시키니까 어두운 껍질색과 속색. 그리고 이제 껍질색이 진하면 강한 향. 그리고 소다는 비누맛, 소다 맛이 나죠. 알칼리도가 높으면 소다 맛, 비누 맛이 납니다. 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H가 이제 높은 제품과 pH가 낮은 제품이 있는데, 이제 pH가 높다라는 얘기는 이제 알칼리도가 높다라는 얘기죠. 데블스 푸드 케이크라든지 초콜릿 케이크, 이 코코아 분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pH가 이제 높을수록 이제 색이 진하고 향이 좋고, 그리고 이제
색깔도 진해져요. 그래서 이제 pH를 높게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고가 분말이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데몰스 푸드 케이크, 초콜릿 케이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도가 낮아야 좋은 게 이제 엔젤 푸드 케이크, 천사의 음식이죠. 천사의 음식은 흰색이 나야 되니까 pH가 낮은 게 좋고, 과일 케이크는 과일의 산도 때문에 이제 pH가 낮아야지 좋은 제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과일 케이크가 pH가 가장 낮고, 그 다음에 엔젤 푸드 케이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pH에 따라서 제품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pH가 가장 높아야 되는 제품, 가장 낮아야 되는 제품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찍은 것 외에는 실은 더 자세하게도 많이 나오니까 내용을 좀 깊이 있게 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시간이 없다면 제가 말씀드린 거라도 꼭 암기해 주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은 또 다른 성형과 패닝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